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단기 합격을 책임지는 방문각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박혜선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오늘 시험 잘 보셨나요? 아마도 시험을 보신 후에, 와, 국어 왜 이렇게 추론이 많이 나왔어? 아니, 2025 경향을 벌써 내면 어떡해? 라고 생각했던 그런 역공이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문법이나 어휘 한자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다뤘던 부분에서 거의 다 적중을 했고요. 참고로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콤단문 문법에서 다뤘던 것들이 전부 다 나왔고, 어휘 한자 같은 경우 당연히 출조포 어휘 한자에서 했었고, 또 거기다 플러스로 천기누설, 우리 천기누설 해선팍 특강 했었잖아요. 거기서도 완벽하게 적중이 되었다. 문학 같은 경우도 기본서부터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작품들이 나왔고요. 추론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혜선쌤이 동영 자체에 전부 다 추론을 때려 박았던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역공이들이 살짝 시간은 걸릴 수 있었지만 좋은 점수를 받으셨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시험이 끝나자마자 우리 역공이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진짜 대박났다. 너무 잘 봤다. 선생님 덕분에 너무 잘 봤어요. 100점이에요. 95점이에요. 특히 만점 릴레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요 경향 설명하고 또 해설 준비하는 동안에 굉장히 행복하게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자, 아무리 이제 선생님이 적중률 대박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우리 역공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역공이가 될 예비 역공이들 입장에서도 저 선생님 믿을 수 있는 거야?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역공이들의 카톡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분은 100점 맞았습니다. 그래서 9까지 9급 100점이었고요. 이 친구가 제일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국가직 출제를 박혜성 교수님이 한 줄 알았다. 똑같이 나와서, 자, 볼까요? 한번 똑같이 나와서 속이는 패턴까지도 출제자와 동일하게 동형 모의고사로 진행을 했었고, 또 이 친구가 제가 뭐라고 쌤이 실력이 있다 없다 논하기가 진짜 웃긴 거기는 한데 적중 노래를 부르시길래 반은 믿고 반은 넘겼는데 진짜 똑같이 나와서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싶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7번, 15번, 18번, 특히 15번이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논란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논란이 맞아? 이 친구는 7번, 15번, 18번이 혜선쌤이 이거 제가 냈어요. 이게 답이에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일치했다. 답이 막 손짓하고 있었다. 혜선쌤이 손짓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졌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매치가 되는 그런 시험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친구도 이제 100점인데 여러분 이따가 놀라실 거예요. 100점이 더 많이 나올 거거든요. 자, 이 친구도 이제 9까지 9급 100점 맞았는데요. 자, 이 친구는 이제 사실은 우리 학원이 광고를 많이 하는 학원은 아니지만 저희 학원 자체가 이제 실력으로 승부하자 이런 게 강해가지고 그럼 실력을 뭘로 보여줄까? 우리 사실 아침 하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아침에 7시 반부터 8시 50분까지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요일에 진행을 하는데 자, 그 하프를 듣고 넘어왔대요. 넘어온 다음에 자, 이 수업을 들었는데 진짜 내 생에 100점을 맞았다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영역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한자까지 맞힌 게 정말 너무 행복했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리고 또 제가 오늘 근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15번이 그렇게 난리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15번 나는 이제 사실은 분석하고 있어가지고 정신이 없다가 저희 역공 단톡방에 학생들이 선생님 15번 정답 뭐예요? 3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나는 그냥 이게 왜 3번이지? 이거 4번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거기다가 답을 쳤는데 그게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이게 왜 논란이 된가? 논란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뢰로울 수 있었나 보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오늘 해설 재밌게 또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수업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다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이 친구는 이제 95점인데요. 자, 이 친구는 실강을 들었다가 이제는 인강을 듣고 있었던 그런 역공이인데, 자, 파생어, 합성어 푸는데 쌤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다.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하프에, 제가 뭔가 하프에서 통사, 비통사적 합성어, 파생어 뭔가 나올 것 같아서, 자, 왜 나올 것 같았냐면, 우리 2025년 인혁처가 제시한 샘플에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그거를 또 다뤘었고, 또 우리 진도 맞춤으로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파생어 합성어 파트를 건드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요 파트 틀린 친구들 정말 없었을 겁니다.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수험생활 동안 지칠 때마다 쌤 수업 들으면서 힐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친구 이제 지방직에서도 또 잘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갔어, 여러분.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게 재수를 했던 친구인데, 재수하기 그 초시생 때부터 굉장히 국어가 어려웠다라고 했던 친구인데요. 작년에 100점. 왜냐면 또 작년도 제가 굉장히 많이 적중을 했기 때문에 100점 맞고, 올해는 아쉽게 95점이었다. 다른 영역 적중은 물론이고 한자까지 적중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실 한자 적중하기가 되게 힘들어. 왜냐면 이 세상에 정말 많은 한자가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 한자 중에서도 혜선쌤이 적중을 했다라는 것은 분석력과 그리고 적중력 자체가 남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학생들이 너무 감사하게 이제 극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필기 합격권의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특히 마지막에 모의고사 수업, 저희 동영 모의고사 있죠? 국가직 동영 모의고사, 저희 방문각에서 이제 봉투 모의고사로 국어, 영어, 한국사 같이 세 과목 모아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그 모의고사 수업에서, 참고로 혜선쌤 그 동영 자체가 출연형이 너무 많았어. 그것도 그냥 출연형이 아니라 요즘 이제 트렌드죠.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추론 문제를 출제자들이 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추론형 문제를 정말 다양하게 접했었고, 또 거의 단순하게 내용일치 불일치하는 문제를 거의 안 냈어. 웬만하면은 거의 모든 문제가 추론형으로 풀릴 수 있게끔 제가 문제를 냈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시간도 진짜 많이 줄었고 실력도 많이 늘어서 하나도 안 틀렸다, 독해에서. 자,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추론 못하시죠? 그러면 혜선쌤에게 오세요. 자, 추론이 요즘에 굉장히 강화됐는데요. 혜선쌤이 추론에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공이들이 만점 릴레이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일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부터 가볼까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만점 릴레이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 친구 인강 역공이 자 가채점 100점 나왔다. 또 이 친구는 심지어 시간이 절약됐는지 추론 문제가 이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풀었는데 10분 남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어 100점이다 라고 너무 감사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또 있어. 이 친구 너무 귀엽죠? 누나 저 다 맞음요 라고 얘기하면서 누나 저 다 맞았어요 라고 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나 고마워요. 덕분에 만점 맞았어요. 저 이제 요런 소식 들으면 진짜 기분이 너무 좋죠. 자, 그 다음 또 있어. 도대체 이게 끝나지가 않아요. 만점 릴레이. 국어 가채점 100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이 친구 진짜 대단해. 평균으로 96점. 그리고 거의 이제 면접만 잘 본다면 거의 합격권 아닐까요? 그래서 평균 96점까지도 나오게 되었다. 네, 요기 또 다른 친구예요. 다 다른 친구야. 와, 혜선쌤 덕분이에요. 100점이라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00점 한 번도 안 맞아봤대. 근데 제 수업 듣고 나서 100점을 처음으로 맞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있어. 도대체 안 끝나죠. 자, 혜선쌤 너무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교수님의 저 성대모사 하는 거를 보고 나서 재밌겠다 하고 이제 보게 되었는데 되게 신기하죠? 오게 된 배경이 되게 신기하죠? 네, 지하철에서 채점했는데 국어 100인 것 같다고. 자, 국어는 전부 박혜선 선생님 덕분이라고 요렇게 혜선쌤을 칭찬해주고 있어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줄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선생님 그래요. 제가 이제 선생님 강의 들어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혹은 저 조금 아쉬웠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점 릴레이 이번에도 진행이 됐지만
여러분이 이거 되게 좋아하더라고. 세 줄 요약. 그래서 2025년 시험에 세 줄 요약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독해. 사실은 이제 독해가 굉장히 더 중요해지고 있죠. 그런데 특히 독해가 조금 더 여러분 강화된 이유가 단순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에서 벗어나가지고 추론 독해가 최고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문제들을 다 한 번에 이렇게 훑어봤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요. 뭐야? 이거 약간 인혁처에서 제시했던 2025년의 경향과 살짝 맞닿아 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이 독해가 굉장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진짜 질적으로 좋은 문제들을 풀어주셔야 돼요. 다양한 추론 유형들 있죠. 그래서 뭐 추론 유형들 여러 가지 있는데 사례 추론이라든지 특히 빈칸 추론. 자, 빈칸 추론이 이번에 몇 문제 나와서 두 문제 나왔지. 근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 제가 느낌이 딱 와서 빈칸 추론 문제를 우리 마지막 동향에서 일부러 두 개 냈거든. 형식도 동일하게. 하나는 빈칸 한 개만 뚫어 있는 거, 한 개는 빈칸 두 개 뚫려 있는 거 해가지고 맨 마지막 동영에다가 그렇게 동일한 유형의 문제를 넣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또 혜선쌤이 유형도 적절한 거죠. 바로 빈칸 추론 문제가 마찬가지로 두 문제가 나왔다는 거. 그래서 빈칸 추론은 여러분 무조건 잘 해주셔야 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순 내용일치 불일치보다도 만약에 물어보게 된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 그 제시문을 이해했니?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문자랑 그리고 제시문에 있는 문자와 선택지에 있는 문자를 비교 대조해가지고 이렇게 얻어 걸리는 경우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시문을 제대로 이해했는가? 요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의 점수가 결정이 될 거라는 것을 바로 2024년 시험에서 보여주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느껴졌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거 박혜선이 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와 진짜 대조 나열구조. 제가 이거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동형 모의고사와 일일 모의고사와 하프 모의고사에서 얼마나 많이 훈련을 했습니까? 대조 나열구조가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정말 많이 나왔죠. 그래서 출제가 굉장히 강화됐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해가 중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이 추론 독해가 강화되게 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될 것은 시간 절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사이트에 있는 친구들의 이제 견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내가 봤거든. 그랬더니 국어를 어떻게 받는가에 따라 시간 절약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이번 시험이 좀 결정이 되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독해가 살짝 어렵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또 물론 저한테도 잘 배운 친구들은 쉬웠다라고도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쉬웠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시간은 또 많이 걸렸을 거거든. 그래서 시간 절약이 굉장히 관건이 될 것이라 라는 거를 머릿속에 쏙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문법이랑 어휘 한자. 솔직히 말할까? 여러분 이제 독해가 진짜 중요해지잖아. 그럼 그렇게 되면은 사실 어디에서도 쇼부를 봐야 되냐면 문법이랑 어휘 한자야. 그러니까 요게 적중이 되잖아요. 그러면 방금 그랬잖아요. 친구들이 이게 왜 적중이 되지? 아니 너무 똑같아서 미친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진짜 삼초컷으로 풀리는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제 추론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적중이 잘 되는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또 문법이나 어휘 한자 같은 경우에 참고로 문법 같은 경우는 콤단문 문법에 통째로가 있었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동형 모의고사라든지 일일 모의고사에도 통째로라는 그 부분 나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문법은 진짜 콤팩트하게 가져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자, 콤단문 문법에 들어가 있는 것들 잘 공부하셨다면 거의 4개 중에 3개가 전부 다 적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답을 고를 수 있었거든. 그래서 콤단문 문법을 여러분 잘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출조포 어휘. 자, 기본서부터 제가 볼견자랑 보일시자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볼견이랑 볼시자 정말 많이 강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외시라는 그 단어도 예시로 정말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도외시가 뭐야?
도외시는 약간 정도에 벗어나는 거, 약간 무시하는 그런 느낌이니까 볼시자를 쓴다 그랬지. 내가 무시하는 거니까. 요런 것들까지도 제가 어휘에서, 출조법 어휘, 기본서에서도 다뤘었고, 또 이제 사실 여기서 다 나왔어. 천기누설 해선파악에서 모순이랑 볼시랑 보일시 그거 두 개 얼마나 많이 강조를 했습니까? 자, 모순 같은 경우도 우리 동형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문제풀이 강의에서 많이 했었던 거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상 문법이나 어휘한자 같은 경우는 수업만 제대로, 제 수업만 잘 제대로 들었다면 바로바로 풀 수 있어서 독해에 조금 시간을 투자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완전 해결 가능하고요. 적중률도 보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직 본 친구들 중에서 선생님 저 조금 아쉬워요. 지방직 때 봐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달까지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적중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가져가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문학입니다. 아니 문학은 이번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그거랑 그 다음에 우리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작품들이 다 장화홍련저도 우리 일일모고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동영에서도 냈었고 진짜 많이 냈었던 작품들 위주로 나왔고 또 우리 정과정, 정서의 정과정 같은 경우는 기본서 때부터 출조법 문학 때부터 제가 강의를 이미 했었던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서, 기출, 동영까지 반복을 했었던 계속 강조했던 작품들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 오답 패턴. 이제 혜선쌤이 이제 오답 패턴이 너무 출제자랑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제가 마스터 선택지 같은 거 알려줬잖아. 야매 꼼수 같은 거. 시는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요런 것들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야매 꼼수를 조금씩 스스로 공부하고 외우셨던 분들은 되게 좀 빨리빨리 선택지를 지워 나가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던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늦지 않았어요. 자, 선지 오답 패턴 혹시 이번에 안 됐더라면 우리 지방직 동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하프 모의고사라든지 혜선생과 같이 훈련을 하시면 되니까요. 같이 인지를 해서 쉽게 풀 수 있도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제가 영역별 분석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가볼게요. 20문제 중에 자 몇 문제가 11문제가 지금 비문학 문제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요것도 내가 독해 문제잖아요. 독해. 내가 요거를 한번 해볼게. 더 중요해질 거야. 지방직 때도 똑같이 중요해질 거야. 일단 첫 번째. 아까 빈칸 추론 2문제 나왔다 그랬죠. 빈칸 추론은 계속 중요해질 예정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좀 특이했던 부분이 뭐냐. 자, 이 비문학 부분에 이게 사실 화법, 말하기 관련된 영역을 포함해서 11문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자, 여러분 이 화법에서 대본 문제 있지. 소통 관련된 문제 있죠. 이 대본 문제가 2문제나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화법 부분의 대본 문제는 여러분들이 특히 더 잘 구현을 해야 되고 잘 극복을 해야 되는 무조건 가져야 하는 영순위 최빈출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자, 세 번째 들어갈게요. 또 어떤 게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냐면요. 원래부터 중요하긴 했지만 문단 배열하는 거. 사실 얘네들 전부 다 2025년에서도 정말 많이 나올 예정일 거고 2024년 지방직 9급에서도 엄청 나올 애들이거든. 근데 문단 배열도 이제 배열하는 문제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잖아요. 문단 혹은 문장 배열인데 자, 첫 번째는 뭐죠? 가나 다라. 요거 여러 가지 제시문을 준 다음에 가나다라 배열하는 문제에 나올 수가 있고 자, 근데 두 번째 뭡니까? 문장 삽입 있죠? 혹은 문단 삽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문장 삽입하는 즉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이번에 2문제나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이제는 정말 더더욱 잘 풀어주셔야 되고 2025가 되어도 2024 지방직 9급을 보아도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아이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복을 해줘야 되는 그런 영역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문법 2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문법 2문제 자, 이번에 맞춤법 문제 나왔죠? 통째로 하마터면 그 문제 말이죠. 그거랑 형태론
파생어 합성어 물어보는 그런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게 이제 순수 문법이거든요. 순수한 문법 한 문제, 그리고 요거는 뭐지? 어문 규정. 실용적으로 우리가 보는 어문 규정 한 문제, 사이좋게 한 문제씩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골고루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고, 문법을 여러분이 바로 3초 컷해서 풀어주셔야 나머지 독해 시간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문학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많이 다룬 작품들이기도 했지만 사실 선지의 오답 패턴, 선지 오답 패턴,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그런 이제 야매꼼수 같은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먼저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은 조금 더 쉽게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랬던 친구들은 아마도 15번 문제가 헷갈리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 한자 두 문제, 어휘 한 문제. 사실 한자 두 문제 요거 다 다뤘던 한자야. 천기누설 해선파 그 강의에도 다 다뤘던 한자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기출 한자에서 다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짧고 콤팩트하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은 이제 가성비가 좋은 건 천기누설 해선파 이 강의가 될 테니까 혹시 시간이 없어서 못 들은 친구들은 이것만이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휘 한 문제는 자, 어떤 거지? 문맥적 의미 밑줄 그은 다음에 자, 문맥적 의미가 맞냐 틀리냐 이거 물어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어휘 한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간 많이 들일 필요도 없이 우리 매주 올 때마다 제가 어휘 한 10문제 남짓으로 여러분께 매주 드렸었죠. 그래서 그 매주 드렸던 어휘 문제 잘 푸셨더라면 잘 맞히실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역별 분석까지 마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1번부터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워놓고 한번 가봅시다. 자, 여러분 이게 너무 웃겼던 게 이게 문단 배열, 문장 배열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여공이들 입장에서 처음에 이렇게 문단 배열 문제가 잘 안 나오니까 당황할 수 있는데 아니 뭘 그런 걸로 당황하고 그래.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럼 가볼게요. 자, 1번 가부터 라를 맥락에 따라 가장 자연스럽게 배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가 뭐라 그랬어? 우리 같은 단어를 배열하거나 혹은 지시어가 중요하고 접속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한번 가볼게. 자, 약물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우리 주변에는 약물이 오남용되는 경우가 있다. 자, 첫 번째 왔는데 여기 뒤에 뭐가 들어가줘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선택지를 당연히 먼저 보셔야 되겠죠? 줄여주고 있잖아. 나 아니면 라다. 자, 그러면 나를 먼저 읽어볼게요. 오남용은 오용과 남용을 합친 말로써 오용은 모식이고 남용은 모식이다. 아, 뭐야. 여기 지금 오남용이 처음 나왔는데 이 오남용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죠. 아니, 그러면 이거 오남용 정의 내리는 게 맨 앞에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나가 올 확률이 아주 큰데 혹시 모르니까 라를 한번 읽어볼게요. 라 한번 읽어볼게. 약물을 오남용하며 신체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여러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문제점이 먼저 와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정의 내리는 게 먼저 와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정의를 내린 다음에 구체적인 문제점을 서술하겠지. 그래서 나 다음에 뭐가 들어가는 게 맞더라? 나가 먼저 들어가는 게 맞고요. 라는 먼저 오면 안 되게 되겠다. 그래서 일단 라는 전부 다 지워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봐도 괜찮다. 나 다음에 다가 올 수도 있고 라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 다음에 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므로 약물을 사용할 때는 적정량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 근데 여러분, 적정량 사용하는 거 해결 방안이지. 아니, 여러분, 문제점이 먼저 나온 다음에 해결 방안이 나와야지. 이게 선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단 문제점이 나와야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 다음에 오남용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나 다음엔 해결 방안 다가올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딱 보니까 라는 피해지, 피해. 피해는 문제점이죠. 그러면 라가 먼저 와줬어야지. 사실은 이거 딱 풀었으면 2번 그냥 고르고 넘어갔어도 되는데. 왜냐면 라 다음에 더구나가 나오죠. 더구나는 또한이랑 같아.
그래서 앞뒤의 정보의 힘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라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라면 요게 라에서 가로 넘어가려면 얘 뒤에도 문제점이 있어야 돼. 그런데 가 봐봐요. 또한이 있고 자 보실래요? 피해는 점점 커지게 된다라고 나와서 피해 동등하게 연결되고 있거든. 그러니 더더욱 가. 그 다음 여러분 해결 방안을 마지막에 넣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2번 들어갈게요.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제가 화법 영역에서 대본 문제가 2문제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1번부터 볼 건데 여러분 일단 봐봐. 발문을 읽어야 되잖아.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는 4개 중에 3개가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어차피 선택지를 읽어봤자 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힌트가 없잖아요. 다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그래도 혹시나 하고 한번 봤어. 그랬더니 왔다. 여러분 얘네들 지금 비교 대조하고 앉아있지. 아니 비교 대조하고 앉아있는데 이걸 뭐하러 보냐. 어차피 봐도 헷갈리기만 해. 그러면 더더욱 뭐 먼저 봐라? 제시문을 먼저 봐라. 근데 사실은요 전 어떻게 풀었냐면 슬쩍 보니까 이게 반박하는 건지 아니면 대립하는 건지 대립이 안 하는 건지 봐봐. 여기 대립 여부를 굉장히 중시하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읽지는 않았지만 이게 얘네들의 의견이 대립하는가 대립하지 않는가 그거를 잘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대립하는지 대립하지 않는지. 자, 갑입니다. 고대 노예제 사회나 중세 봉건 사회는 타고난 신분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계급 사회였지만 현대 사회는 계급 사회가 아니라고 많이들 말해. 그런데 과연 그런지 의문이야 라고 나와요. 그럼 봐봐. 계급 사회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갑이 생각하는 것은 뭐죠? 우리는 지금 계급사회를 살고 있다. 이게 이제 갑의 의견이 되겠죠? 자, 그랬더니 을을 한번 볼게요. 자, 을이 뭐라고 하냐? 빈부격차에 따라 계급이 나누고 그에 따른 불평등이 엄연하게 존재한다. 흙수저, 금수저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는 빈부격차에 따라 계급이 있다라고 본대요. 그럼 봐봐. 을도 계급을 인정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 병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있잖아 나는 병 다 안 읽었어. 사실은 내가 이거 왜 다 안 읽었냐면 사실은 대립하는지 대립하지 않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혀가 길어 하고 뒤를 봤거든. 뒤를 봤더니 따라서 현대사회를 계급사회로 보기가 어렵대. 그럼 이제 최초로 계급사회로 보기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한테 이제 대립하는 거다. 이렇게 설정을 했었어야 됐고 자 그 다음에 갑입니다. 하지만 붙어볼게요. 인간 생활의 근간은 결국 경제활동이라고 생각을 해. 자, 경제적 계급 논리로 여러분 이게 빈부격차 아니야? 경제적인 계급 논리. 자, 재산이 많은 사람, 재산이 적은 사람. 이건 바로 경제적인 논리잖아요. 그쵸? 경제적인 계급 논리로 현대사회의 문화를 충분히 설명하고 규정할 수 있어. 자, 경제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계급사회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럼 봐봐. 우리 이게 지금 갑의 말이잖아요. 처음에 왔었던 갑의 말. 갑은 계급사회라고 생각을 했거든? 자, 뭐라고? 경제 논리로 봤을 때 계급이 존재한다라고 본 거고요. 여기 나오죠? 경제력과 직결된다고. 그리고 이제 을 같은 경우도 빈부격차라든지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사람도 빈부격차 자체가 뭐야? 경제 논리잖아. 그치? 얘네 둘이 같은 그런 비슷한 의견을 갖는다라는 거 알고 우리가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갑은 을의 주장 중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반박하는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땡. 자, 2번. 을의 주장은 갑의 주장과 대립하지 않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갑과 병은 상이한 전제에서 유사하지 않아요. 갑은 계급사회다. 병은 계급사회가 아니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유사하지 않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병의 주장은 갑의 주장과 대립하지는 않지만 아니요. 병은 갑이랑 을 전부 다 대립합니다. 그래서 대립하지만 대립한다라고 했었어야 돼. 둘에게 모두 다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하지 않더라.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3번 들어갈게요. 밑줄 친 부분이 표준어로 쓰인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여보세요. 우리 역공일들 대답해 보세요. 자, 표준어로 쓰이는 거지.
우리 허구한 날, 내가 이거 구수하게 놀렸잖아. 허구한 날 이놈의 짜쓱. 요거 이제 우리 굉장히 많이 다뤘잖아요. 콩단문에서. 이거 뭐야? 허구하다의 활용형이지 관형사형어미 니은 붙어서 허구한 날이 맞다 라고 정말 많이 시험도 냈었고 진짜 많이 강조했었어. 얘는 특히 국가직 지방직 한정 진짜 많이 나온다고도 강조를 드렸던 아이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통째로 이거 콩단문에 있었다. 여러분 째가 뭐냐면 전부라는 뜻이에요. 혜선쌤이 밥이 너무 맛있어서 그릇째 먹었다 막 이런 식으로 이 째는 전부의 의미를 더해주는 전미사거든요. 통째로 통전부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이거 전미사가 붙은 형태로 표준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째로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 이거 콩난문에도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맞췄어야 돼요. 그 다음 이제 하마트면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하마하더면이라는 뜻에서 줄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말에서 떨어질 뻔했다 이 뜻이야. 하자가 아래 하자잖아. 그래서 여러분 하마하더면 그러니까 말에서 떨어질 뻔한 정도로 하마터면을 그럴 때 이제 쓰는 거야. 큰일 났을 때. 자, 그럼 봐봐. 요게 항상 기준이 된다 그랬죠? 하의 줄임말은 자, 그럼 얘가 기준이 됐을 때 앞에가 울림소리란 말이지. 자, 앞이 울림소리가 되면 뭐만 탈락? 아만 탈락됩니다. 그럼 히읗이랑 디귿이 축약되면 뭐가 되죠? 티읕이 되거든. 그래서 하마트면이 아니라 얘가 원래 하더면이야. 어미가 더야. 그래서 하마터면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잘룩하다는 잘 안 나왔었어. 근데 솔직히 3개 정도만 알았으면은 정답이 그냥 2번인 거 알았어야 됐거든. 잘룩하다가 아니라 잘록하다죠? 오아 코카인 그거 뭐야? 오아 양성모음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그래서 잘룩이 아니라 잘록으로 갔어야 됐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 땡이에요. 자, 그러면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4번입니다. 다음은 다이어 알다이트 풀이 중 아우 이거 우리 동영 모의고사 때 매주 문제 풀고 그랬잖요. 내가 이거 나올 것 같아가지고 오죽하면은 이런 유형만 딱 모아가지고 매주 줬잖아요 여러분. 그거 잘 풀었으면은 근데 그거 안 풀어도 이거는 풀었으면 좋았을 그런 문제긴 합니다. 자, 기억부터 리을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자, 이 기억을 먼저 볼게. 자, 어떤 일을 할 능력이나 소양이 있다. 자, 기억. 그 외교관은 무려 7개 국어를 할 줄 안다. 7개 국어를 할 줄 아는 것 자체가 능력이잖아. 그쵸? 그러면 1번은 맞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고 2번 보고 이렇게 갈게요. 아니면 반대로 해도 돼. 니은 보고 2번 보고 니은 보고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잘 풀 수 있는 방향으로 1대1 대응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니은 가볼게. 다른 사람과 사귐이 있거나 인연이 있다. 자, 그럼 2번. 자, 이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지낸, 여러분, 알고 지낸 지 오래이다 라는 건 인연이 된 지 오래이다 라는 의미일 테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에요. 자, 관심을 가지다 이런 의미가 있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내가 알 바 아니다. 관심 가질 바가 아니다 라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리을 가볼게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스스로 정하거나 판단하다. 판단하다? 한번 가볼게. 나는 그 팀이 이번 경기에서 질 줄 알았다. 요게 맞아 보여? 여러분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스스로 정하거나 판단하다. 요거는 사실 지는 것으로 믿었다라는 것과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스스로 계획하거나 정하거나 요런 것과는 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은 몇 번이 되었다? 4번이 되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갔어. 자, 우리 이제 5번이에요. 화법이잖아. 화법. 이것도 대본이다. 대본 지금 몇 문제 나왔어요. 지금 2문제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라. 선생님 5번이요. 너무 길어요. 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다 읽고 앉아있어요? 뭘 그걸 또 다 읽고 앉아있으려고 그래. 여기 나오잖아요. 자, 누구? 진행자. 그러니까 정말 긴 문제이긴 해요. 제시문이 진짜 길어. 하지만 발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진행자. 여기에 그 대화 참여자들 중에서도 이 진행자에게 여러분 초점을 잡고 읽으면 됐거든. 그러면 동그라미 쳐. 진행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진행자 입장으로 보게 될 거고요. 내가 어떻게 푸는지 잘 봐.
이거 적절한 거야, 적절하지 않은 거야? 이거 다 읽고 앉아 있었으면 진짜 바보 같았던 거야. 적절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차피 선택지는 적절한 게 3개나 돼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게 몇 개밖에 없으니까 1개밖에 없죠. 아니,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선택지,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이 옳은 게 3개나 되죠. 그럼 이런 경우는 선택지를 먼저 봐야지. 힌트가 몇 개나 있어요. 적절한 게 3개나 있죠. 그럼 안 그래도 제시문 길어 죽겠는데 심지어 발문에 누구 말하기에 집중하라도 적혀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선택지를 먼저 봤어야 돼. 자, 그럼 가봐요. 내가 어떻게 보는지 보세요. 상대방이 수치, 통계 수치를 제시한 의도를 자기 나름대로 풀어 설명한다. 잘 봐. 여러분, 제가 우리 동영 풀 때 엄청 강조했었어. 통계 수치 하면은 뭘 찾으라 그랬지? 숫자 찾으라 그랬죠. 근데 봐봐. 여기서 숫자를 찾을 거면은 누구의 대본에서 찾아야 돼요? 진행자의 대본에서 숫자를 찾아야 돼. 자, 그러면 통계 수치가 있는 게 여기 딱 훤히 보여. 여기밖에 없잖아. 10km, 2분, 그럼 통계 수치네. 그치?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속도를 10km 낮출 때, 자, 2분 정도 늦어지는 것이라면 인명사고의 예방과, 자, 오염물질의 감소를 위해 충분히 감수할 만한 시간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라고 하면서 통계 수치를 제시한 의도, 상대방이 제시한 의도를 그런 말씀이시군요. 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풀어 설명하는 거 맞죠? 그래서 1번은 옳은 선택지. 자, 그 다음에 2번째. 상대방의 견해를 요약하며. 잘 봐. 혜선쌤 어떻게 너구리같이 푸는지 봐. 요약이라고 되어 있지. 아니, 요약을 어디서 하겠어? 아니, 여러분 요약을 언제 하겠어요? 아랫부분에서 하겠지. 대화가 끝날 때쯤에 요약을 하겠죠. 그러면 또 너구리처럼 어떻게 가져야 돼? 솔직히 요약이라고 한 것 자체가 위치를 보여주는 거거든. 여기를 딱 봐봐요. 진행자 봐봐.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교통체증 유발은 미미할 것이라는 점. 아니, 누가 봐도 앞에 부분을 요약하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요약하며, 자, 맞는지, 여러분,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네요. 그러면 확인하는 거 맞네. 여러분, 이게 제시문이 길다고 해서 시간 투자를 많이 했으면 안 되는 문제야. 빨리빨리 풀었어야 됐던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독해 강의를 들어주면은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겠지? 여기서 절약을 하고 다른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투자하면 되니까요. 자, 3번 갈게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이견. 여러분, 이견, 상대방의 반대 의견. 다른 의견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다. 어느 부분에 있어요? 자, 저는 이 부분에서 봤습니다. 자, 바로 여기 보이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쪽에서는 그런 요구는 미미하고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대기오염이 심할 것이라며 이 정책에 반대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에 대한 의견 요청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봐봐. 여기서 사실 우리는 출제자의 의도를 좀 알아낼 수 있어. 어떤 의도 같아? 엿먹어봐라 이거지. 왜? 적절하지 않은 거를 매날에다 뒀잖아요. 그 말은 다 읽으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잡아먹게 하려고 이 문제를 낸 것은 맞지만 사실상 여러분이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왜? 첫 번째 진행자의 말하기니까 진행자의 대사를 뽑으셨어야 됐고요. 선택지를 먼저 봤어야 됐어.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3개는 적절한 거잖아. 선택지를 먼저 보면서 바로바로 지울 수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눈동자를 굴려서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넘어갔어요. 자, 6번 들어갈게요. 자, 다음을 참고할 때, 이거 형태론이잖아. 문법. 다음을 참고할 때 단어의 종류가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 사실은 진짜 좀 이번에 좀 쫄렸거든. 왜냐면 물론 제가 찍기특강 했지. 천기누설 해선박. 그거 적중 다 해가지고 100점이 많았던 것 같아. 더 많았던 것 같아. 근데 보통 이제 한자에서 나가리가 돼서 100점을 못 맞잖아요, 여러분이. 근데 한자를 이제 다 적중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100점이 좀 많아졌죠. 근데 내가 한편으로는 약간 문법을 제대로 못 해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막 죄책감 들면서 우리 역공이들 믿지 못하고 어떡하나 했는데 그래도 문법 잘 풀었더라. 요거 이제 형태로 문법 파트인데요. 공부를 그래도 잘했는가 보지?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럼 가볼게요. 자, 단어의 종류. 자, 단어의 형성, 단어의 종류는 단파합,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 자, 요거 세 개를 말하는 거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합성어 그리고 파생어 물어보는 문제다. 자, 그럼 우리가 접사를 뽑아내면 됐지. 자, 1번 갈게. 지우개의 개. 여러분, 자, 이거 지우다는 동사지만 지우개는 명사지. 동사가 명사가 됐지. 품사 바꾸는 거 접사밖에 없어요. 접사. 자, 그 다음에 새파랗다의 새. 여러분 선명하게 의미를 더해주는 접사가 됩니다. 끝났네. 그러면 어근이랑 접사. 접사의 어근. 자, 어근 플러스 접사는 파생어죠? 자, 그래서 같은 거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은 이거 내가 드 중요하다 그랬어? 안 중요하다 그랬어? 개 중요하다 그랬죠? 드 높이다. 드세다. 드. 아주라는 의미를 갖는 접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파생어야. 근데 조각이랑 배는 실질 어근이니까 합성어여서 정답이 될 수 없고, 자, 마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사기 때문에요. 집 밟다 하면은 바로 집 밟다로 읽어야 돼. 집 밟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파생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저녁도 실질적 의미 있고 노을도 실질적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접사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같은 아이라고 볼 수 없지. 파생어 합성어니까. 그 다음에 풋은 접사죠. 읽지 않은 의미를 갖는 그런 접사기 때문에 접사 어근 바로 무엇이다? 접사랑 어근은 파생어. 그 다음에 돌아가다, 돌다랑 가다 실질이니까 파생어죠. 파생어 합성어기 때문에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지방직 때는 문법 해줄게. 문법 특강 해줄게요. 그래서 이번엔 조금 우리가 운이 좋았어. 근데 또 지방직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제가 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또 적중 많이 할게요. 자, 그 다음입니다. 우리 이제 7번 들어갈 건데, 자, 다음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 요거 진짜 너무 낯선 작품이지. 일단 박용래 시인은 우리가 했었어. 월훈이라는 그 작품에서 내가 월훈이 뭐라 그랬지? 달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그림자가 지는 거. 밝은 이런 그림자 같은 게 지는 걸 월훈이라고 했었는데, 그 작품을 사실은 우리 기출에서도 했었고 동영에서도 했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일모고에서도 다뤘었긴 했지만 이 작품은 한 번도 안 다뤘던 거거든. 근데 봐볼래? 적절하지 않은 거죠. 응? 그러면 4개 중에 3개가 어떤 거야? 적절한 거. 땡큐 베리 머치 아니야? 어차피 여러분 시 못 읽죠? 이거 어차피 해석 못해. 근데 너무 고맙게도 선택지에 적절한 게 3개나 있잖아. 그럼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어이 감사합니다 하고는 선택지 뭐라 그랬지? 그럼 선택지를 봐봐. 아니 이거 야매꼼수애로 하나가 지워져. 봐봐. 여러분 봐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 운율을 조성한다? 원래 시는 운율이 있어. 그리고 운율을 형성하려면 문장 구조를 반복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직전에 문장 구조 반복하는 거 사실 선택지 있었거든. 그러면 제가 문장 구조 반복하는 거 어디를 보면 된다 그랬죠? 조사나 어미. 명사 뒤에 붙는 게 조사고 동사, 형용사, 어간 뒤에 붙는 게 어미니까 봤더니 바로 나와요. 뭐라고 돼 있어요? 와과 이 형태지? 와과 접속조사 반복되고 있고, 자, 명사 뒤에 관형격 조사 의 반복되고 있죠. 아, 그러면 조사 반복되고 있네. 그럼 이거 뭐예요?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해서 리듬감 조성하는 거 맞죠? 그럼 바로 지웠어야지. 얘는 옳은 거예요. 적절한 거. 자, 그 다음에 향토적 소재. 기가 막히다. 우리 향토적 이거 무슨 뜻인지 공부하고 들어갔거든. 직전에. 향토적이 뭐죠? 시골스러운 거. 그런 소재를 활용하여 정말 공간 풍경을, 내가 묘사도 알려줬죠? 묘사는 뭐라 그랬지? 감각적 이미지가 들어가 있으면 묘사라 그랬지.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향토적 소재 있어? 완전 고향이 있네. 고향. 마늘 쪽도 약간 고향의 이미지 아니야? 그렇잖아. 그래서 요거 일단 뭔가 향토적 시어가 나오는 것 같아. 아지랑이 같은 것들도 사실은 도시보다는 저기 시골 쪽에 또 있고, 그리고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라고 하면서 화초를 심는 마을, 자, 이런 것도 시각으로 들어가 있죠. 잔광이 부신 마을, 시각이잖아, 시각.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자, 1번 맞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봐봐. 이거 우리 했잖아. 화살을 표면에 나타낸다? 이거 우리 오면 바로 출조포 문학에서도 제가 이거 화자 설명할 때 표면으로 나와 있다라는 건 어떤 걸로 결정이 된다? 나가 나오거나
우리가 나오면 구름이 이게 표면에 나타나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이게 안 나타나면 표면에 화자가 없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아무리 봐도 여러분 여기에 나 있어? 나,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 틀렸기 때문에 정답 되게 빨리 고를 수 있었어. 그러니까 낯선 작품이긴 하지만 혜선쌤이랑 문학 개념어 수업을 잘 듣고 또 이제 야매꼼수 같은 거 이런 거 야매꼼수 같은 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야매꼼수 같은 거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셨다면 그냥 3번을 고를 수 있었지. 그치?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봐봐라. 내가 왜 선택지를 먼저 보라고 했냐면 이런 거는 바로 눈만 있으면 볼 수 있죠. 하나의 시어를 독립된 연, 하나의 연으로 구성해서 아니 왜 그렇게 구성했겠어? 원래 표현법은 주제의식을 강조하려고 표현법을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 지워놓고 맞을 거니까. 정말 그런지 봤는데요. 자, 앞부분 봐봐요. 이거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 천연이. 단어 한 개가 하나의 연이 됐죠. 그러면 4번도 옳은 것이다 라고 퉁치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다 맞히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틀린 친구들은 울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은 하지 않을게.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 이제 8번 들어갈게요. 이제 8번은 이거 솔직히 나열구조지, 나열구조. 제가 나열구조 잘 풀라 그랬잖아요. 대조 나열구조. 요거는 이제 나열이죠, 나열. 자, 가장 적절한 거를 고르는 문제인데 내 생각에 이거 조금 틀린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치? 이것도 제대로 못 읽으면 틀렸을 수 있어요. 자, 일단은 가장 적절한 거니까 4개 중에 1개밖에 적절한 게 없는 거잖아. 그럼 선택지 먼저 보면 안 돼. 어차피 틀린 게 3개나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제시문으로 가되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해야 돼. 이해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가볼게요. 진화 개념에 대해 흔히 오해되는 측면이 있다. 첫째, 인간의 행동은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다. 그런데 그런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부분의 주제문이 나오겠다. 집중해줘야 되겠지? 봐봐. 진화 개념에 대해 흔히 오해된다라고 했으니까 요것을 반박하는 내용이 나오겠구나 정도는 예측할 수 있잖아. 그런데 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진화 이론이 유전자 결정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진화 이론은 유전자 결정론을 주장하는 건 아니다 라고 반박하고 있어요. 자, 인간의 행동은 유전적인 적응 성향과 잘 들어. 너무 길어 지금. 몇 줄이야 이게. 그럼 제가 길면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너무 길면은 꾸미는 그런 말 있잖아. 수식어를 제외하고 읽으라 그랬죠. 그래서 수식어를 제외하는 방법은 는느르던입니다. 자, 는느르던 이거 관형사용어미지. 그러면 관형사용어미 전체는 없애고 읽는 거야. 그럼 가봐. 나 이 없애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인간의 행동은 유전적인 적응 성향과 환경으로부터의 입력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이게 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유전적으로 결정이 100% 되는 것이 아니라 뭐도 굉장히 중요하다? 환경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이 100%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환경도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매기기 시작해야 돼. 1번. 여기서 가장 중점적으로 말하려는 게 요거고요. 1번입니다. 둘째가 나왔으니까 아 이거 나열구조구나. 번호 매겨야 되겠다 생각하면 좋았지. 자, 둘째. 현재 인간의 마음이나 행동체계는 오랜 진화 과정에 의한 최적의 적응 방식이라는 그런 생각이다. 즉 오랜 진화 과정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진화가 되었던 과거부터 진화가 되었던 그런 과정에 의해서 최적의 적응 방식을 찾은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걸 아마 여러분이 제대로 못 읽었다면 어차피 뒤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가볼게요. 그것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 그럼 이제 2번 매길 준비해야 돼. 얘도 그것은 아니다.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가령 예시 잘 봐줘야지. 자, 구석기 시대의 적응 방식을 오늘날 인간이 지니고 있어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 과거의 방식을 오늘날에 적용하면 좀 문제가 있겠지. 원시 시대에 사용하던 인지적 전략 등이 현재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방식을 이렇게 지금 쓰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여기에다가 밑줄 확 현관앞에 밑줄 그으면 되겠지? 자, 우리가 복잡한 상황에 적응하는 데는 원시시대의 적응 방식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다. 즉 오랜 진화 과정에 의한 최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1번과 2번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했다면 자,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1번 갈게요. 인간의 행동은 환경의 영향이고 마음은 유정의 영향? 아니고 각각을 말한 거야? 아니잖아. 인간의 마음이나 행동은 유전의 영향, 환경의 영향 다 받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요거는 땡. 각각을 말하려고 이 글을 쓴 것이 아니에요. 1번 아웃. 자, 그 다음에 2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아니 이거 미연급 아니야? 복잡할수록 모시게 한다. 이런 내용 1도 없어요. 복잡한 상황에서는 옛날의 방식이 부적절할 수 있다라는 말은 나와. 다시 복잡한 상황에서는 옛날 방식이 맞지 않는다라는 말은 나와요. 근데 복잡할수록 이렇게 해야 된다 자체는 안 나와. 복잡한 게 점점 증가할수록 어떻게 된다라는 말 자체는 미연급이기 때문에 솔직히 나는 이거 여기만 읽었어도 우리 엿고기들이 지웠으면 좋겠었어.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같은 조상을 둔 후손이라도 즉 유전자가 같은 후손이더라도 환경에서 얻은 정보가 다르면 그렇죠. 환경도 중요하다 그랬잖아. 행동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3번은 이 두 개를 포괄하는 게 되지. 왜? 어째서 그런 거야? 환경 중요하다고 한 게 이 첫 번째 견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옛날의 방식을 지금은 쓸 수 없다라는 거니까 자 뭐예요? 같은 조상, 옛날 조상과 나의 조상이 또 같은 방식을 볼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더더욱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들어갑니다. 조상의 유전적 성향보다 조상이 살았던 과거 환경이 인간의 진화 방향을 우선적으로 아니 장난하세요? 과거 환경이 생각보다 쓰임이 없을 수도 있다. 요즘같이 복잡한 상황에는 그 말이 두 번째 있었기 때문에 과거 환경이 우선적으로 결정난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9번 들어갈게요. 가부터 다이 들어갈 한자어로 가장 적절한 거. 아 이거 우리 천기누설에서 했잖아. 그리고 이거 도경이나 1일모고에서도 정말 많이 나왔었던 앤데 내가 제일 끔찍한 게 뭐라 그랬지? 가로로 푸는 게 가장 극혐. 왜냐면 봐봐. 가 이거 맞나? 나 맞나? 가 다 맞나? 이렇게 가면은 오히려 헷갈리고 기준이 막 바뀌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가장 여러분이 잘 풀 수 있는 거 기준 하나를 정하라 그랬죠. 봐봐. 이 소설은 당대의 구조적 땡땡을 예리하게 비판했다라고 지금 디귿에 나왔는데 모르겠으면 아래를 한번 봐보라니까. 봤더니 이거 내가 진짜 많이 강조했죠. 천기누설에서. 진짜 많이 강조했잖아. 이게 뭐예요? 창과 방패. 창과 방패. 창, 뾰족하다 그랬지. 뾰족하니까 창이라 그랬죠. 그래서 뭐예요? 모든 걸 뚫을 수 있는 창과 이거 방패. 이거 손잡이라 그랬지.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이 방패를 꽈당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장사꾼이 말을 하려고 했다가 자기 말이 막혀가지고 말 못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의 그 모순, 말이 되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이거 모순 맞네. 구조적 모순. 구조적 모순이 맞네 라고 하면 모순이 아니잖아. 모순이 아닌 아이들은 전부 다 지우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 얘랑 얘밖에 안 남거든요. 근데 이건 어차피 시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이 어차피 몰라. 시건이 무슨 뜻인지 아는 친구들이 정말 없었을 거야. 자, 출제자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나를 몰라도 돼요. 출제자의 의도는 가와 다만 알았으면 했던 거야. 왜? 기출에 나왔으니까 도외시도 우리 기출에 나왔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순도 기출에 나왔었던 거거든. 자, 현실을 도외시한, 무시한. 그래서 제가 요 볼시자랑 이 보일시자랑 요거 구별을 할 때 항상 도외시라는 말을 넣었었어. 내가 무시한 거지. 내가 보는 거죠. 없는 것처럼 보는 거기 때문에 볼시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이거 제가 끝까지 이거 정도도자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법도도. 이게 집이야.
그리고 이게 애기 머리야. 근데 옛날에는 교육 방식이 폭력적이어가지고 이게 뭐라 그랬죠? 손이지, 손. 애기 대가리를 너 말 안 들으면 맞는다 하고 이렇게 때리는 거라 그랬죠. 즉 집안에서 아버지의 법도를 세우는 거다라고 해서 법도 도다. 이거 진짜 중요하다라고 천기노설에서 엄청 얘기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외자잖아. 이거 정도 읽을 수 있잖아. 그럼 도외시 하면은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 됐었어야 됐던 거죠. 자, 그래도 우리 나머지도 한번 보자고요. 자, 나머지 단어의 뜻 같이 한번 볼게요. 배간시. 요것도 사실 했었어. 이거 내가 이거를 하면 여러분 웃길걸? 해볼게. 배간시. 백이 힐백이지. 아니, 이 눈이 뭐냐면은 눈 안자야. 눈에 흰 부분이 보이는 거야. 자, 이거 뭐예요? 이거는 내가 우리 역공이들을 무시하는 거야. 맞죠? 흰자위가 보인다는 건 그 사람을 깔보기 때문에 이 눈에 흰자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을 막 이거 배관시 아니지? 깔보는 그런 의미 아니죠? 그래서 배관시 안 됐던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보관이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타났는데 이거 면종복배잖아. 면종복배. 우리 끝날 때 면종복배 복자가 바로 배복이라고 제가 끝나는 동영에서 얘기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뭐야? 뱃속에 있는 책상 안자는 계획이란 뜻이에요. 즉, 내 마음속에 있는 계획이나 생각 같은 것을 보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보관 넣으면 너무 이상했겠지. 자, 그래서 나머지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천기노설만 봐도 지방직에서도 잘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자, 우리 이제 10번 들어갈게요.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선택지를 먼저 봤어야 되거든? 근데 솔직히 제가 여러분이랑 똑같이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선택지를 봤을 때 정답이 이미 나왔어. 왜 그랬는 줄 알아? 왜냐면 그냥 읽어봐도 2번이 이상했거든. 한번 읽어볼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보는 문제는 선택지 먼저 읽으라 그랬지. 왜냐면 상식적으로도 이상한 게 나온다니까요. 자, 한번 가볼게. 2번. 이게 적절하지 않은 건데 비대면 온라인 상호작용으로는 비대면이 뭐예요? 실제로 보지 않고 온라인에서 상호작용하는 거죠. 자, 그것으로는 사람들 간의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카톡으로 우리 엄청 요즘에는 좀 그래가지고 요즘은 더더욱 유대관계 형성하잖아. 그래서 요거 사실 이게 이제 딱 답 각인데 라고 했는데 2번이 적절하지 않았지. 한번 가볼게. 자, 몇 번이에요?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쉬운 건 빨리빨리 갈게요. 자, 2번. 온라인 비대면 상호작용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더 끈끈하대잖아. 그러니 이거 유대감 안 느껴진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1번. 여러분 1번. 이분법적 시각 이거 어디에 나옵니까? 자, 바로 이 부분. 맨 마지막 부분. 자, 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분법적 범주는 심각한 한계를 지닌다 라는 부분에 1번 볼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3번입니다. 이거 뭐예요? 온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여기에 있는 예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도 3번이랑 4번이랑 비슷한 그런 선택지이기 때문에 지워줄 수가 있었다.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11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솔직히 장화홍련은 기출에도 나와 있잖아. 우리 개념도 새기는 기출 문학에서도 장화홍련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일일모고에서도 제가 장화홍련전을 꽤 많이 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장화홍련전도 자, 적절한 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봐봐. 너무 길지. 아니 딱 봐도 아까 적절한 건데 일단 문학이니까 선택지를 먼저 볼 수 있잖아요. 약간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 길어.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되고 기억이 안 남아. 그러면 선택지 말고 제시문 먼저 봤어도 됐었거든요. 자, 그런데 자, 제시문을 맞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갈게요. 자, 1번. 부사는 배자수의 후처가 제시한 증거를 보고 장화홍련의 말이 거짓이라고 확신했다? 아, 이건 솔직히 이거 스토리만 알아도 이상하지 않아? 여러분, 거짓이라고 확신하지 않았어요. 미심쩍어 했어. 증거를 보고 그래 좀 이상한데 미심쩍어 했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확신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자수의 후처는 음행을 저지른, 여러분 음행을 저지른 일단 홍련이 먼저 죽은 게 아니라요. 장화가 먼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홍련이 죽은 거거든. 여기 나와요. 자, 뭐라고 그래요? 자, 보여요? 장화는 이것도 너무 길면은 짧게 봐도 돼.
틈타 이거 부사절이니까 이거 지워버리고 장화가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다. 홍련이가 빠져 죽은 게 아니라 장화가. 그래서 주체운동의 오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배자수는 장화홍련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를 물어보는 부사에게. 여러분, 부사는 장화홍련이 왜 목숨을 끊었어요? 라고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만 물어봤게? 딸들이 무슨 병으로 죽었어? 스스로 왜 자살했어? 그게 아니라 딸들이 무슨 병으로 죽었냐? 라고만 물어봤기 때문에 자, 요거 틀렸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틀렸어요. 자, 그러다 보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장화는 배자수의 후처가 제시한 증거가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책을 부사에게 알려줬다. 후처가 이제 그 낙태한 거 보여줬잖아. 그랬더니 이제 죽은 쥐의 가죽을 벗겨보라고 제안을 해서 자, 부사가 알았죠. 그래서 3번이 옳은 선택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학은 뭘 잘 봐야 되겠어요? 기출. 제가 문학은 기출을 그렇게 많이 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소설가 구보시의 일이라든지 장화 홍련전이라든지 정과정곡 전부 다 기출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출을 진짜 잘 봐야 돼. 지방직을 보든 아니면 내년 시험을 보든지 간에. 자, 그다음에 12번입니다.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가부터 라에서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장 삽입. 그러니까 요즘에 순서 배우라는 거 너무 좋아해. 이게 추론이기 때문에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 문장 삽입 문제는 삽입이 되어야 되는 문장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자, 가봅니다.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자, 제 몸을 희생해 가며 나라 지키기에 나섰을 때 역사책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이들이 인순신의 일기에는 뚜렷하게 기록된 것이다. 소름 돋았어, 나 진짜. 이거 저번 주에, 저번 주가 아니지, 이번 주 목요일 동형에서 제가 뭐라 그랬지? 뭐뭐 한 것이다. 라는 문장이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된다면 이 문장은 앞부분에 어떤 문장을 부연 설명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뭐뭐 하는 것이다 라는 이 문장 틀을 우리 이번 주 목요일에 했었거든. 우리 이번 주 목요일 진짜 쫄지 않아요, 여러분? 기록된 것이다, 뭐뭐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려면 요것과 관련된 거의 비슷한 내용이 앞부분에 나와줘야 돼. 그리고 이 내용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한 게 뭐뭐 하는 것이다, 요런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봐봐. 자, 나라 지키기에 나섰을 때 역사책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이들이 일기에 기록됐대요. 그럼 일단 뭐 어떤 내용 나오면 좋아? 이순신의 일기가 일단 앞부분에 나와야 돼. 제가 앞부분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자, 일기, 그리고 자, 어떤 거? 이름 한 줄. 즉, 약간 나라를 지켰지만 뭐 신분이나 이런 게 별로여가지고 이름을 남기지 못한 이들이 앞부분에 나온다면 그 뒷부분에 요 문장이 나타나겠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됐죠. 근데 여기 너무 고맙게도 일기가 나옵니다. 난중일기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 나오네. 일기랑 이름 나오죠. 이름과 함께 휘하장수에서부터 병종들과 하인 백설들의 이름까지도 언급하고 있다. 요 이름이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 요 문장 뒷부분에 바로 이 부연 설명하는 게 나오면 좋기 때문에요. 정답은 몇 번이었다? 4번이 되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넘어갔어. 자, 13번 들어갈게요.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 자, 여러분 이거 소설가 구보시의 1일이고 제가 이제 무의식 흐름의 기법, 무의식의 흐름 기법에 따라서 의식의 흐름 기법이죠. 그래서 자, 무의식이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걸 의식의 흐름이다. 인과관계 없이 서술되는 거라고 얘기해 드렸는데 자, 가장 적절한 거 보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상 이게 되게 짧아. 선택지 진짜 짧지 않아? 그래서 4개 중에 3개가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이지만 적절한 게 하나밖에 없기는 하지만 선택지가 짧은 경우에는 선택지를 먼저 보라 그랬거든.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버틀가의 추억을 시간순으로 정말 회상하고 있는지. 근데 솔직히 말해줄까? 소설가 구보시의 1위를 이미 알고 있는, 줄거리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이거 아니겠다 싶었을 거야. 왜냐면은 이 구보는요 되게 찌질찌질한 그 당시 찌질찌질 말하면 그렇지. 찌질찌질 해지고 싶어가지고 그랬겠어요. 이 당시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이 구보가 진짜 너무너무 훌륭한 지식인임에도 되게 무기력하게 지냈던 우리 지식인 계급, 그 당시 지식인 계급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 벗들이랑 막 그렇게 막 진실된 관계가 아니거든.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 친구랑 관련된 일화도 되게 많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그래서 요건 조금 이상할 거야. 추억은 좋은 거잖아. 그래서 이 사람 성격으로 미뤄봐 이거 아닐 것 같다라고 여러분이 조금 센스 있게 봤으면 좋았었을 것 같기는 해.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공인 서술자가, 일단 주인공? 여러분 이것도 틀렸네. 자, 서술자가 주인공이 되려면, 다시 주인공인 서술자가 되려면, 서술자가 주인공이 되려면 나로 나와야 돼. 나가, 즉 이 소설 작품 안에 주인공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여러분 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구보는 이라고만 나오지 나를 아무리 봐도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다. 구보라고만 나오니까 솔직히 이것도 바로 지울 수 있었어. 주인공이 서술자 아닙니다. 구보라는 요 특정 인물을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 여러분 이거는 주인공이 서술자가 되려면 이 서술자 주인공이, 즉 서술자 주인공이 작품 안에 있어야 돼. 작품 안에 있으면 이게 나잖아요. 근데 나가 안 나오거든. 그래서 여러분 2번은 그냥 집었어야 됐어요. 똑똑하게. 그 다음 여러분 3번입니다. 연상작용에 의해 인물의 생각이 연속되고 있다. 연상이 뭐야? 연상은 하나의 관념을 다른 말로 생각이라고 해요. 하나의 생각이 다른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근데 이게 딱 맞거든. 정답 3번이에요. 봐봐. 자, 문득 제비와 같이 경쾌하게 전보 배달의 자전거가 지나가는데 이 전보 배달의 자전거 안에 있는 그 전보 배달하는 그 사람의 허리에 찬 조그만 가방에서 인생이 압축이 되는데 이 압축되는 게 이게 바로 전보야. 지금 연상되고 있죠. 그리고 그 전보를 보고 나도 약간 전보를 보고 감동하고 싶다라는 충동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 전보 배달 자전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전보에서 이제는 뭘로 가? 엽서라는 요 대상으로 생각이 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엽서에 관련돼서 또 연이어서 또 생각들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전보가 이동된 경로를 따라, 전보가 이동된 경로를 따라 사건이 전개가 되려면 정말 그 전보가 이동한 거리에 따라 다른 인물들이 나와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죠? 자, 그러면 적절한 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넘어가서요. 14번입니다. 자, 우리 무진장 너무 쉽지 않아? 일단 가볼게. 밑줄 친 부분과 바꿔쓰기에 적절하다는 거. 정답은 2번인데 여러분 이 진짜 우리 천기누설에서 했었어. 이거 무슨 진이었죠? 다할진. 그래서 제가 이거 천기누설 때 설거지하는 거랑 비슷하다. 왜 그래? 요게 이제 그릇 명자잖아. 그릇명. 그릇이고 여기 지금 위에서 이게 수도꼭지야. 수도꼭지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다 나와서 이 그릇을 다 설거지하면 다 했다 이러잖아. 그래서 이게 다할진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다할진짜인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없죠. 다 했다, 다 끝났다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 다할진짜만 기억을 했었더라면 정답 2번인 거 알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 오빠 나 진짜 무진장 화났어 이렇게 얘기할 때 무진장 친구한테 나 무진장 화났어 라고 할 때 그 무진장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의미로 안 쓰여요. 어떻게 쓰이지? 다함이 없이, 즉 다함이 없이 굉장히 많다 요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 2번은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가 되겠고요. 자, 요거 하루 종일 거리를 배회했다, 돌아다녔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경청하는 건 자세히 기울여 듣는 거 맞죠. 그리고 명기, 여러분 이 명자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이 명이 설명하다, 변명하다, 해명하다 라고 할 때 그 명자인데요. 밝게 해준다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밝혀 적지. 자, 이 기록할 기자는 작년에도 나왔던 글자예요. 밝게 기록하다, 밝혀 적지라고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으로 이제 15번이에요. 정과정곡이잖아. 유배문학. 내가 느낌이 쌓여가지고 마지막 동영에서 유배문학 했던 거 기억나요? 윤선도 유배문학. 그 윤선도가 유배문학을 하기 전에 사실 유배문학의 첫 번째 작품, 효시로 볼 수 있는 작품이 고려 정서의 정과정곡이라는 그런 작품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거 그게 골 때린 거라 그랬잖아. 이거 봐봐요. 정씨인데 과정이 정서라는 충신의 호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다 그랬지. 혜선쌤 이름이 박혜선이죠. 근데 혜선쌤의 호가 역공이잖아. 그럼 이제 이런 거죠. 박역공. 그러니까 자기 시의 이름이 자기 이름으로 시를 쓴 거야. 왜? 임금님한테 임금님 저 잊어버린 거 아니죠? 저 지금 20년째 유배하고 있어요. 이거 얘기하려고 자기 이름이랑 호를 시의 제목으로 갖다 놓은 거라 그랬잖아. 그 여러분 이거 적절하지 않은 거 볼 건데요. 봐봐. 어차피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세 개는 적절한 거지. 그러면 당연히 힌트를 얻기 위해 아래로 갔었어야 돼요. 이제 15번이 그렇게 문제가 있었다면서. 자, 1번 봐봐. 여러분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드러낸다라고 하잖아요. 아니 자연물을 왜 가지고 왔겠어? 드러내려고 가지고 왔겠지. 그럼 우리는 정말 자연물이 있는지 보시면 돼요. 근데 자연물 있습니까? 자 보이죠? 봐봐. 산 접동새. 아우 접동새 지겨워 죽겠다. 이거 뭘 가리킨다? 이별의 정한 한을 가리킨다. 그래서 자 내 님을 그리워 우니 여기서 이 님은 임금이 되겠죠? 내 임금님이 그리워서 우니 산 접동새와 나는 비슷합니다. 즉, 산 접동새도 울고 나도 운다. 그래서 여기서 감정이입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자연물을 통해서 자신의 슬픈 한의 정서를 잘 드러낸다. 임과 헤어진 처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1번은 옳은 선택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상의 존재를 통해 자, 끊어. 정가정곡 아는 사람이었으면 이거 맞다고 봤을걸? 화자의 결백함, 무고함 어느 부분에 있어요? 바로 이 부분. 아니시며 여기 뭐가 지금 생략됐다? 내 잘못이 제 잘못이 아니며 거짓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즉 결백함을 얘기하면서 잔얼효성 쫄지 마. 읽을 수 있는 것만 읽어. 월이 뭐예요? 달. 읽을 수 있는 것만 읽어. 성 뭐예요? 별. 달과 별이 아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달과 별이라는 절대적 존재가 알 정도로 나는 결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천상의 존재, 달과 별, 그리고 결백함 다 알을 거니까 자 2번도 옳은 선택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 이거 3번은 그랬어 왜 그랬을까? 한번 가봐. 자 서리적 표현을 활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한다. 봐봐. 제가 왜 표현법을 쓴다 그랬죠? 보통 주제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 부각은 강조한다는 거야. 그러려고 이 서리법을 쓴다 그랬지. 그러면 이제 서리법을 찾아봐. 되게 많이 나와요. 봐봐. 벽이시더니 누구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벽이다가 우기다지. 우기 더신이. 옛날에는 뭐예요? 이어적기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라고 했는데 우기시던 이가 누구였습니까? 이거거든. 그럼 서리법이죠. 그럼 어때? 내 잘못이라고 우겼던 사람이 그게 누굽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 살짝 화자의 그런 결백함, 슬픔 이런 정서가 부각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님이 나를 하마 벌써 잊으셨습니까? 안타까움 드러나잖아요. 아니 님 절 잊어버리신 겁니까? 여기 안타까움 드러나잖아요. 여길 보든 아니면 아래 걸 보든 화자의 감정은 더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옳은 선택지로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큰 숫자 활용. 아씨, 내가 이거 얼마나 강조했어요, 여러분. 내가 마지막까지. 봐봐. 항상 끊으라 그랬지. 근데 보통은 A를 맞는 걸 준다니까. 그래야지 여러분이 낚이잖아요. 큰 숫자 활용하면 여러분 특 천만 나 진짜 너무 똑똑해. 그리고 뒤에 것까지 안 본다? 아니 뒤에 것까지 봐야 될 거 아니야. 봐봐요. 이거 잘못 과자지? 잘못도 허물도 천만 없습니다.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근데 그게 잘못한 거 없어요가 돼야 되는데 님을 향한 화자의 그리움이 가장 기나해요? 너무 그리워요 이게 아니라 저는 뭐예요? 천만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움이 아니라 저 잘못 없어요 결백함을 얘기하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야. 내가 맨날 말했잖아. 내가 진짜 얼마나 많이 강조했어. 이리 와봐. 지금이라도 알아두면 돼. A는 원래 맞는 걸로 많이 쳐. 적절하지 않은 문제를 만들 때는 뒤에 것까지 봐야 돼요. 보통 뒤에서 오답 패턴을 만들어 놓거든요. 이게 학생들이 선지 오답 패턴이 동일하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거야. 출제자들이 이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은 4번으로 가져야 된다. 넘어가요. 자, 우리 이제 16번 갑니다. 다음 글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어려웠어? 이거 대조구조죠. 대조구조. 혜선쌤이 중요하다고 했던 대조구조인데요. 자, 어떻게 푸는지 봐봐.
내가 어떻게 푸는지, 순서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보세요. 여우처럼 풀어야 돼. 우리 이제 독해가 중요해졌잖아. 절약이 돼야 되잖아. 여우처럼 풀어. 너구리처럼. 가볼게요. 일단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네. 그러면은 4개 중에 3개가 적절한 거니까 예. 그러면 나는 선택지를 먼저 보겠어. 적절한 게 3개나 있으니까 힌트가 될 거야 라고 하고 봤어. 왔다. 너무 길어. 너무 길고 와, 테스토스테론? 이게 뭐야? 이거 남성 호르몬인 건 알긴 알겠는데 길이도 너무 길고 너무 짜증난다. 근데 여러분 딱 봤을 때 뭐가 나오냐면요. 보다. 보이세요?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비교 혼동의 오류를 가지고 낼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힌트 얻을 수 있고, 다 읽지 않더라도 노래 참새 수컷과 검정기 찌르레기 요 2개의 대상만 나온다는 거 느껴지거든요. 그럼 이제 나였으면 어떻게 했었냐? 제가 푼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너구리처럼 풀라 그랬지. 이거 비교 대조 구문이고 테스토스테론이 위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아래인지 낮은지 높은지 그거 위주로 읽어내면 되겠구나 라는 전략을 저는 선택을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죽어라 읽는 게 아니라 어차피 기억 안 남아요. 다만 여기서 좀 특별해 보이는, 어떻게 장난을 칠 것 같은지에 대한 부분은 뽑아낼 수 있잖아. 일단 대상이 몇 개고 2개고, 그리고 어떤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이다. 정도로만 여러분이 세워도 이 글을 읽을 때 방향이 결정이 되거든. 방향이 결정되면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같이 한번 가볼게요. 다음 글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새의 몸에서 나오는 테스토스테론은 구회행이나 짝짓기와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 따라서 번식기가 아닌 시기에는 거의 분비되지 않는데 번식기에 나타나는 테스토스테론의 수치 변화 양상은 새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이제부터 새가 다른 종류가 나오겠다. 테스토스테론의 수치 변화 양상을 잘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 문단부터 가볼게요. 노랑 참새 수컷. 여러분 저 여기다가 1번 매겼어요. 노래 참새 수컷. 그리고 여기 아래를 봐봐. 실제로 검정기 찌르레기 수컷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예상했던 게 맞는 거예요. 가볼게.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짝짓기에 성공하여 암컷의 수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전후하여 달라진다. 그래? 그럼 암컷의 수정 전은 어떻고 수정 후는 어떤지 잘 보면 되겠네. 자,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암컷의 마음을 얻는 데 필요한 영역을 차지하려고 다른 수컷과 싸워야 한다. 여러분 약간 이거 배경식 있는 친구들은 활용해도 돼. 테스토스테론은 뭐예요? 남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 이런 거 아는 친구들은 딱 이거 보자마자 배경지식 활용을 하니까 다른 수컷과 싸우는 거니까 뭔가 테스토스테론이 수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한번 읽어보라니까. 이 시기 수컷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암컷의 수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높아진다. 여러분 이제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말하고 있으니까 저 여기다 밑줄 그었어요. 1번. 여러분 이거 동그라미 세모하는 것보다도 똑같은 번호를 매기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직관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래 참새 수컷의 중요한 내용이니까 1번이라고 똑같이 매기고 밑줄 그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잘 보여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그러다가 수정이 이루어지면, 자 봐봐. 수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장 계속 높아지다가 그러다가 수정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 수컷은 봐봐. 곧바로 새끼를 돌볼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왜냐면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남성 호르몬 떨어지겠지. 떨어진대. 새끼가 커서 둥지를 떠나게 되면 그죠? 여러분 저는 1 썼어요. 이번에는 둥지. 여러분 둥지를 떠나게 됐대. 그럼 이제는 양육을 안 해도 되는 시점이 오는 거죠. 양육을 안 하는 시점이 오게 되면 계속 떨어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점점 더 떨어지고 결국에 끝나게 되면 거의 분비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노래 참새 수컷은 요렇게 가는 거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요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2번 갑니다. 검정기 찌르레기 수컷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얘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번식기가 되면 올라갔다가 암컷이 수정한 이후부터 번식기가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오, 쇼네. 이거 완전 다르네. 자, 우리 1번 노래 참새 수컷은
한 번 올라갔다가 이제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이렇게 가지. 얘는 이렇게 가지. 암컷 수정. 다음부터는 이게 계속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검정기 찌르레기 수컷은 어떻다는 거야? 이게 1번이지, 1번. 검정기 찌르레기 수컷은 어떻게 들어간대요? 번식기가 되면 올라갔다가 암컷이 수정한 수정 이후인데도 계속 높게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자, 이 수컷은 자신이 둥지를 지키면서 암컷과 새끼를 돌보는 대신 다른 암컷과의 짝짓기를 위해 다시 자신의 둥지를 떠나버린다. 아, 이제 알겠다. 자, 여러분, 이 두 번째 이 새의 경우에는 계속 유지되는 이유가 있었네. 왜? 암컷이 수정한 다음에 다른 암컷한테 가야 되잖아. 그럼 다른 암컷한테 가려면은 테스토스테론 유지돼야 되죠. 그래서 쭉 있는 거고. 이 노란 참새는 어때요? 이렇게 가다가 애들이 떨어지면 확 떨어진다. 지금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자, 1번부터 갈게요. 1번 이걸 잘 이해했던 친구들은 1번은 그냥 골랐을 거야. 노래참새 수컷은 번식기 동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끊어. 여러분, 이거 너무 길면 끊어진 거예요. 가볼게요. 이 1번 새는 번식기 동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새끼를 양육할 때보다 양육이 끝난 후에, 여러분, 양육할 때가 조금 더 높겠지. 점점 낮아지는 거니까. 양육이 끝난 후에 높아요? 아니죠. 점점 낮아지는 거니까 낮게라고 봐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자, 번식기 동안 노래참새 수컷의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는 암컷의 수정이 이루어지기 전보다, 이 전, 여기가 전이지? 이루어진 후에 낮게 나타나죠. 점점 떨어지니까. 그래서 2번은 옳은 그런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도가 확실히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검정기 찌르레기 수컷은 암컷이 수정한 이후 번식기가 끝날 때까지, 그렇지, 테스토스 수치 안 떨어진다 그랬어요. 왜? 다른 암컷한테 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 맞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아마 나 마지막 고른 친구도 좀 있었을 거야. 그치? 마지막 골랐지. 틀린 친구들 가볼게. 노래참새 수컷과 검정기 찌르레기 수컷 모두 막 이러면서 막 극단의 오류 막 이랬을걸? 죽을래? 아, 괜찮아요. 제가 지금 풀어드릴게요. 근데 어려웠어. 4번은 조금 나도 인정이야. 가볼게. 모두 번식기의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는 번식기가 아닌 시기에 테스토스테론 수치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봐봐. 번식기의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이 첫 번째 1번 번식기 애들을 다시 1번 노란, 아, 나 너무 오래 하니까는 지치나 봐. 미안해. 자, 노래참새. 얘가 1번이었지. 얘는 번식기가 수치가 당연히 높고 아니면 푹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자, 요 번식기 전, 번식기의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지. 얘는 확실하지. 근데 아마도 요 두 번째 새가 아니라고 여러분이 착각을 좀 했을 거예요. 자, 가봐. 자, 번식기의 테스토스테론의 수치. 여기까지 번식기지. 다른 암컷 찾아가니까. 그러면은 봐봐요. 여기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거든요. 자, 어디에 나와요? 자, 번식기가 되면 올라갔다가 암컷이 수정한 이후부터 여기 나오네. 번식기가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이거 다른 말로 말했을 때 번식기가 끝나면 떨어진다 이 뜻이죠. 그러면 번식기가 끝나면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떨어진다는 거니까 당연히 번식기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더 높다라고 검정기 찌르레기도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4번도 옳은 선택지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17번 갈게요. 자,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으라라라 가보자. 자, 여러분 이거 자, 적절한 거 문제인데, 자, 여러분, 적절한 거니까 4개 중에 3개가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 그럼 어차피 봐도 소용이 없어. 그럼 우리는 제시문을 잘 이해하면서 가셨어야 돼요. 자, 그럼 가볼게요. 자, A가 주장한 다중지능 이론은 기존 지능 이론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아, 이것도 대조구문이네. 그는
기존 지능 이론이 언어 지능이나 논리 수학 지능 등 인간의 인지 능력에만 그 똑똑한 그런 인지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뿐 아니라 신체와 정서, 대인관계 능력까지 포괄한 총체적 지능 개념을 창안해냈다. 즉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다중지능, 이게 지능을 여러 가지 다중으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자, 기존의 언어지능, 인지능력, 언어지능이나 수학지능, 인지능력에 요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까지? 자, 신체, 정서, 대인관계 능력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거, 요거를 이제 우리가 테스트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아래 보면은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좌뇌가 이제 인지 능력이고, 자, 그 다음에 우뇌가 창조적이나 감성적, 감정과 관련된 능력인데,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좌뇌의 능력에만 초점을 둔 기존의, 그렇지, 기존의 지능 검사가 인지 능력에만 초점을 뒀잖아요. 그러다 보니 좌뇌의 능력에만 초점을 뒀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런 것에 대해 반쪽짜리 검사라고 혹평을 했다. 그런데 부분부터 우리가 이제 반박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네요.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 비판적인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한다. 자, 우선 그럼 또 뭐야? 요거는 대조구조고 이거 나열구조네. 나열구조. 비판하는 거 나열하는 거네. 자, 1번 매기셔야 돼요. 다중지능 이론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지능의 종류들이 기존 지능 이론에 주목했던 지능의 종류들과 상호 독립적일 수 있는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상호 독립적이지 않다. 요런 말이 되겠죠. 그들에 따르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집중 빡 했어야 돼. 밑줄 그었어야 돼. 왜? 이제부터 반박하는 자들의 주된 주장을 말하겠다고 그들에 따르면이라고 퉁쳤지. 그럼 여기서부터 집중을 빡 했어야 돼. 전자는 후자의 하위 영역. 여러분 여기서의 전자. 아마도 지시어가 어렸을 텐데 전자기 때문에 기존 지능이 되겠죠? 기존 지능은 후자, 다중지능이 되겠지? 다중지능의 하위 영역에 속해 있고 둘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여러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상호 독립적이지 않다는 거지. 다시 상관관계 두 개가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뭐예요?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의미가 된다고요. 자, 그러므로 서로 독립적일 수 없으며 따라서 다중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즉 지능이 상호 독립적일 수가 없다. 섞여 있다. 좀 관계가 있다. 그런 말이죠. 다음으로 자 2번. 자, 다중지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런 말이야. 무슨 말이야? 반대지. 도구를 만들 수 없다라는 말로 여러분이 바꿔서 읽을 수가 있겠죠? 다중지능 이론이 설정한 새로운 종류의 지능들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즉 다중지능 요런 거를 막 정서나 아니면 대인관계 지능 같은 거를 측정하는 도구가 되게 애매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1번부터 볼게요. 논리수학지능이 인지능력이지? 인지능력은 다중지능 이론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지. 다중지능은 인지능력도 포함되니까 1번은 옳지 않은 선택지. 포함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았죠? 반대 오류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두 번째. 대인관계의 능력과 관련된 지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 없다 그랬잖아. 도구 어렵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2번 맞지?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심을 품는 사람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인간의 우뇌에서 담당하는 능력과 관련된 지능보다 좌뇌에서 담당하는 능력, 여러분 이거 퉁쳐봐. 우뇌에서 담당하는 게 정서지. 그리고 좌뇌에서 담당하는 게 인지능력이지. 근데 요거 두 개가 비교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거 두 개 다 주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의 오류입니다. 비교 혼동의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미연급의 오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네 번째예요. 다중이론 지능에 대해서 비판적인 연구자들은 인간의 모든 진영, 여러분 요것도 조금 애매했고 모든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이 또 있고요. 상호 독립적이지 않다 그랬거든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18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 왜 어려워해? 나 진짜 너무 슬프잖아. 발문을 안 읽어서 그래. 발문을. 이거 내용상의 고쳐쓰기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어법상이에요. 어법상. 문법상 추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단순 내용 고쳐쓰기가 아니야. 이거 흐름이
흐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법적인 표현에 문제가 있냐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일단 정답이 이제 디귿이긴 한데 봐봐. 국가정책 수립과 이거 내가 아까 2025년이 반영되고 있다 그랬죠. 2025년 샘플에 1번 문제 이게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 뭡니까? 나열, 병렬, 구조의 표시죠. 자, 나열하는 거는 앞과 뒤의 구조도 똑같아야 돼. 그럼 봐봐. 국가정책 수립과 국제협약 체결이라고 했으면 괜찮았을 거야. 명사. 국제협약 체결이라고 하면 체결을 위해라고 했으면 맞을 수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지금 이거 두 개가 구조가 같지가 않아요. 왜요? 국제협약을 체결하다지. 그럼 요것도 뭐라고 했었어야 돼? 국가정책을 수립하고로 갔었어야 돼. 즉 어법이 여러분 맞지 않습니다. 목적어 서술어라고 했으려면 목적어 서술어가 동등한 구조로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법이 잘못됐지? 문장 고쳐쓰기 내가 나올 것 같다고 했잖아. 문장 고쳐쓰기 장문 파트에 문장 고쳐쓰기가 나온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거는 2025년 인역처 샘플에도 있었고 내가 진짜 하프랑 동영 그리고 마지막 동영에 내가 이거 문장 고쳐쓰기 내지 않았나? 하프에서 냈나? 이거 냈었잖아요. 나열의 과가 오게 되면은 자 이거 자 구조를 동일하게 해줘야 된다.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가져야 돼.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어법은 3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1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19번이 그렇게 어려웠다면서? 그랬어? 지금 19번이 어떻습니까? 빈칸 하나죠. 마지막 20번이 빈칸이 2개죠. 즉 빈칸 문제가 연속으로 2문제 나왔다. 이 말은 지방직에서도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요즘에 이게 핫하다라는 것과 2025년에도 핫할 것이다를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에는 빈칸 문제 풀 때 여기 앞에 것만 보고 푸는 그런 문제 절대 안 나와. 앞부분부터 읽었어야 돼. 빈칸 추로는 자, 요 단서들이 자, 산재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산재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앞부분부터 읽어볼게요. 자, 독자는 글을 읽을 때 생소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에 주시하는데 이때 특정 단어의 눈동자를 멈추는 바로 고정이 나타난대. 그러니까 고정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뭐라고요? 되게 생소하거나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 이거 되게 이해하기 어렵고 생소하다 하면은 아무래도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눈을 고정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고정과 고정 사이에는 이동, 그렇겠지? 자, 단어를 건너뛸 때는 도약이 나타난다. 고정이 관찰될 때는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지만 왜냐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고정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겠지? 이동이나 도약이 관찰될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를 바탕으로 K 연구진은 동일한 텍스트를 활용하여 읽기 능력 하위 집단, 그러니까 못 읽는 애들 읽기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 요 녀석들과 읽기 능력이 평균인 요 아이들의 읽기 특성을 탐색하는 연구를 진행했대요. 그럼 얘네는 못 읽겠고 얘네는 잘 읽겠네. 독서 횟수는 1회로 제한하되 독서 시간은 제한하지 않았대요. 그렇지, 독서 시간은 제한하지 않았으니까 못 읽는 애들은 진짜 좀 길게 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문답 할게. 그 결과.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실험을 할 때 결과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지. 그리고 여기다가 왕 하트를 딱 한 다음에 이제부터 집중을 진짜 잘해야겠구나 했었어야 돼. 눈동자의 평균 고정 빈도에서 A집단은 B집단에 비해, 그러니까 잘 못 읽는 애들은 B집단에 비해서 약 2배나 많은 수치를 보였대요. 그게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야? 눈동자의 고정 빈도가 이게 진짜 중요했다고. 잘 봐. 자, 우리 고정은 언제 하는 거라 그랬지? 고정은 생소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나타났을 때 이 눈동자를 고정한다 그랬죠. 그러니 눈동자의 평균 고정 빈도는 횟수죠. 요 횟수가 당연히 A집단이 2배 많다라는 건 모르는 단어가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고정 횟수가 많다라는 건 모르는 단어의 숫자가 훨씬 더 A집단이 많다, 2배나 많다라는 의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여기 봐봐. 자, 난해하다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단어들이 자, 이
읽기 능력이 부족한 독자는 많은 거야, 적은 거야? 고정 빈도가 많아졌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웠어야 돼. 정답이 1번 아니면 2번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객관적 단서가 있습니다. 자, 밑줄을 잘 그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눈동자의 평균 고정 빈도가 A 집단이 훨씬 많았다는 건 이해 못하는 단어가 많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자, 그런데 부분부터 또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는 여기서 비슷한 중심 화제지만 다른 새로운 내용을 얘기하겠다는 거니까 그 뒤에 밑줄을 그었어야 돼. 총 고정 시간, 즉 그 단어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 고정 시간은 총 고정 빈도, 총 고정 횟수, 눈이 멈추는 고정 횟수로 바로 고정 횟수 빈도라고 똑같이 말길까요? 로 나눈 그런 평균 고정 시간. 이게 내 생각에 쉽게 낼 수는 있었어. 자, 어떤 단어만 넣었으면 쉽게 낼 수 있었냐면 한 단어당이라는 말을 넣었으면 여러분이 조금 더 쉬웠을 거예요. 근데 요거를 내면 너무 쉬워지잖아, 문제가. 그러니까 얘를 없앤 거야. 근데 이거 없애도 봐봐. 총 고정 빈도는 이해 못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고정하는 빈도고, 우리가 고정해서 읽은 그 시간을 요렇게 고정 횟수로 나누게 되면 어떤 게 될까요? 한 단어당 고정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오는 거거든? 다시 갈게. 자, 고정은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나왔을 때 눈동자가 고정하는 거죠. 그런데 고정 빈도, 고정 횟수는 이해를 못하는 단어의 개수야. 됐어? 다시 고정의 횟수, 고정의 빈도는 이해를 못하는 단어의 개수예요. 그리고 그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정했던 시간을 나누게 되면 이것은 한 단어당 고정하는, 이해하려고 노력한 고정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대요? B 집단이 A 집단에 비해서 더 높게 나타난대요. 즉, 한 단어당 평균 고정 시간, 평균 이해하려고 노력한 시간이 B 집단이 훨씬 더 A 집단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지? B 집단이 조금 더 한 단어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더 많이 썼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읽기 후 독해 검사에서 B 집단은 A 집단보다, 솔직히 이거 안 중요했어. 너무 당연하잖아. B 집단이 더 잘 읽는다며. 그러니 A 집단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다는 건 중요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독서 과정에서 눈동자가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이전으로 건너뛰는 현상은 모두 관찰되지 않았다.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밑줄을 긋지 않아도 됐었어요. 자, 그 다음 가볼게. 연구진은 이를 종합하여, 자, 여러분 이제부터 결론을 얘기해 주는 것인데요. 자, 읽기 능력이 부족한 독자라고 나오죠. 읽기 능력이 부족한 독자는 A 집단은, 이렇게 가면 되잖아. A 집단은 읽기 능력이 평균인 독자, 이게 B지. B보다, A는 B보다 난해하다고 느끼는 단어들이 많지만 각각의 단어의 이해를 노력하고 하는 그 시간은 적다가 와야 되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 제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들어가야지 문제를 맞힐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더 많아요. A 집단은. 그렇지만 난해하다고 느끼는 각각의 단어를 이해하는 과정에 들이는 고정 시간은 적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독해를 못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1번.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이제 2번 고른 친구들도 있었을 거야. 요거는 이해 못하는 단어가 많다라는 건 상식적으로도 풀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각각의 단어를 이해하는 과정에 들이는 평균 시간이 많은 거는 A 집단이 아니라 B 집단이기 때문에 2번은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이제 20번 들어갈게요. 이거 되게 쉬웠어. 표만 좀 그릴 수 있었다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 나에 들어갈 말, 여러분 이거 빈칸이 2개 뚫렸죠? 자, 빈칸 하나 뚫리는 거, 빈칸 2개 뚫리는 거, 2개 다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가볼게요. 자, 가, 나에 들어갈 말로 요즘 수능에서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하거든.
표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려가지고 도출하는 그런 문제를 수능에서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나 그거 아까 얘기 안 했다. 우리 아까 그 박용래 작품 있었잖아. 울타리박. 그것도 사실 수능 특강. 2023년 수능 특강에 나왔던 작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 같은 부분들도 참고를 하면서 혜선쌤이 문제를 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들어갈게요. 자, 갑니다. 채식주의자는 고기, 생선, 유제품, 달걀 섭취 여부에 따라 5가지로 나뉜다. 아, 마찬가지로 나열구조네. 진짜 많이 나올 거야, 이제부터 더. 완전 채식주의자는 이들 모두를 섭취하지 않는데요. 그럼 봐봐. 고기, 생선, 유제품, 달걀을 써요. 그 다음에 완전 채식주의자는 다 먹지 않는다니까 X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페스코 채식주의자, 그럼 페스코라고만 써요. 고기는 섭취하지 않지만 뭐는? 생선은 먹는데요. 그리고 유제품과 달걀은 개인적 선호에 따라 선택적이니까 그냥 OX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치? 자, 그 다음 남은 3가지 채식주의자. 이걸 잘 봤어야 돼. 이거 진짜 잘 봤어야 돼. 남은 3가지 채식주의자. 아까 5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2개 얘기했으면 3개 남았을 거 아니야. 3가지 채식주의자는 고기와 생선 모두를 먹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다 X를 쳐놔야 돼. 자, 고기, 생선 전부 다 X 치고 유제품과 달걀 중 어떤 것을 먹느냐의 여부로 결정이 된대요. 자, 이들의 명칭은 라틴어의 우유를 의미하는, 그럼 우유. 이 유제품이 우유죠? 자, 우유를 의미하는 락토. 그럼 여기다 락토를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달걀을 의미하는 오보. 그럼 여기다 오보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락토 오보 채식주의자가 고기 생선은 아까부터 계속 먹지 않는다고 했어. 먹지 않으나 유제품과 달걀을 먹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네. 락토 오보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얘네 2개를 먹으니까 붙인 거겠네요. 자, 그 다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추론을 했잖아. 그럼 2번째 가보는 거야. 락토 채식주의자는 그럼 뭘 먹는 거야? 락토가 뭐 먹는 거라 그랬지? 락토는 달걀을 먹고, 그리고 뭐는 안 먹는 거야? 고기, 생선, 그리고 락토를 제외한 오보를 먹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 생각에는 헷갈리니까 그냥 기록을 하는 게 가장 좋았거든. 자, 그럼 가볼게요. 락토 채식주의자는 자, 뭐야? 고기, 생선, 달걀은 먹지 않으면이니까 먹지 않는 게 뭐다? 고기, 생선, 달걀이 되겠죠. 자, 그러면 고기, 생선, 달걀은 먹지 않으며가 되고 나머지 유제품은 먹지만 락토니까요. 그럼 요거 일단 survive. 얘 똑같으니까 survive야. 자,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는데요. 얘는 애초에 아니니까 지워주시고 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오보채식주의자는 그럼 뭐겠어요? 고기, 생선 다 안 먹고 락토도 먹지 않겠지? 하지만 오보는 먹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요거 오보가 바로 달걀이죠. 달걀은 먹지만 고기, 생선, 유제품은 먹지 않는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이제 추론은 계속 강화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국가직 동영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됐지만 지방직 동영이 진짜 더 잘 만들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추론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방직 동영을 통해서 훈련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만점 릴레이 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는 좀 맛있는 거 드시면서 쉬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바로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